뉴욕에서는 은이 온스당 76달러에 거래되는데 같은 시각 중국 상하이에서는 82달러입니다. 같은 지구, 같은 날, 같은 시간인데 말이죠. 이 6달러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속여온 거대한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실물을 손에 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를요. 종이로 만들어진 가짜 시장과 실물이 오가는 진짜 시장 사이의 간극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과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미국 해안경비대가 실제로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 전단을 남미 해역에 배치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힌 거죠. 여기서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 트레이더를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회사 자금으로 수백만 온스의 은을 빌려서 팔았어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고 차액을 챙기는 공매도라는 전략이었죠. 은 가격이 온스당 70달러 밑에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주요 산유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한다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고 이 트레이더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걸었던 공매도 포직견이 순식간에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크리스마스 전에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원래 은을 팔았던 트레이더들이 이제 패닉 상태로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연휴라 시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매수 주문은 쏟아지는데 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폭발적으로 뛴 겁니다. 은이 단 하루 만에 온스당 69달러에서 72달러로 올랐습니다. 5.6% 상승이에요. 보통은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일어날 움직임이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거죠. 같은 시간 금은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만 50번째 최고가 경신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은이 온스당 8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뉴욕 코맥스에서는 75.92달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6달러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엔 가격을 통제해온 시스템이 아무 말 없이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화면에서 보는 가격이 거짓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은 시장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상하이와 뉴욕의 가격 차이는 25센트에서 50센트 정도였습니다. 배송비, 세금, 환율 차이를 반영한 거죠. 근데 6달러 차이?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은 시장이 정확히 이 상태거든요.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소비국입니다. 전 세계 산업용 은의 50% 이상을 쓰거든요.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전기차, 군사기술에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 뉴욕 가격으로는 실물 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무슨 가격이든 내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어두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코맥스에서 보는 가격, 수십 년간 세계가 믿어온 공식 기준 가격은 실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형 은행이 50만 온스 은을 나타내는 계약 100개를 팔 수 있어요. 실제로 금고에 50만 온스가 없어도요. 약속을 파는 거죠. 종이를 파는 겁니다. 코맥스가 레버리지를 허용하니까 계약 가치의 10%에서 15%만 증거금으로 내면 돼요.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수백만 온스의 종이윤을 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요. 진짜 금속이 아니라 화면 속 숫자일 뿐인데 가격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합법이냐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계 최대 은행들이 이미 바로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2020년 9월 제2피 모건 체이스는 귀금속 사기 사건으로 9억 2천만 달러 벌금을 냈어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사상 최대 벌금이었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트레이더들이 귀금속 선물에서 수십만 건의 가짜 주문을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푸핑이라는 기만적인 거래 기법을 통해 금과 은을 포함한 귀금속 선물 가격을 조작한 거예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법정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이 책정됐습니다. 중국은 왜 82달러를 내고 있을까요? 백워데이션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품 시장에서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낮아요. 보관빈 비용이 드니까 미래 인도에 더 낼 의향이 있는 거죠. 근데 백워데이션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겁니다. 지금 당장 금속을 받는 게 6개월 후 약속보다 비싼 거예요. 이건 실물 부족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중국 산업 구매자들이 즉시 실물 받고 싶어서 오늘 받는데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거예요. 중국의 산업용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국내 공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은의 50% 이상을 산업용으로 소비해요. 가장 큰 원인은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광만 해도 은이 무려 4,000톤에서 7,000톤 필요합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5G 인프라는 따로고요. 한편 중국의 재고는 단연간 최저 수준입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 등록된 실물 은 재고는 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약 1,700만 온스밖에 안 되는데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초 중국이 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 제한이 발효되면 중국 안의 은은 중국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이에요. 산업 구매자들이 문 닫히기 전에 공급을 확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고 그게 프리미엄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은은 다른 상품과 달라요. 가격이 오른다고 더 많이 캘 수가 없거든요. 은 생산의 75%에서 80%는 구리, 아연, 납, 금 같은 다른 금속을 캐는 부산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이 2배가 돼도 다른 금속 가격도 충분히 올라서 새 광산 열기가 정당화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늘어나요. 새 광산 여는 데는 멸호는 때로는 10년이 걸립니다. 전 세계 광산 생산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데 산업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2025년이 구조적 공급 부족 5년째 연속이에요. 세계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을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격차는 기존 재고를 끌어다 써서 메우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적자는 1억에서 1억 900만 온스입니다. 2020년부터 5년간 누적하면 6억 온스가 넘어요. 전 세계 광산 생산량이 1년에 8억 5천만 온스 정도인데 단 5년 만에 세계는 8개월째 전체 글로벌 생산량을 기존 비축분에서 소비한 겁니다. 그 재고가 이제 바닥나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 쌓여있는 에임은 재고가 2020년에는 1만 톤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7천 톤도 안 됩니다. 이 속도면 2년에서 3년 안에 거래 재고가 바닥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하겠죠.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겹쳤어요.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사람들이 금 대신 은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은 ETF로 수천 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공장으로 가야 할 은까지 투자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은 가격을 억눌러서 공매도 포지션으로 이익을 남기던 은행이 이제 종이 공매도를 팔고 실물 금속을 사고 그걸 쥐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종이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누가 실물 금속을 쥐고 있느냐 뿐이라는 걸 압니다. 동시에 은 리스 금리, 즉 실물 은을 빌리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보통은 리스 금리가 연 1% 미만인데 2024년 10월 초 리스 금리가 39%로 치솟았습니다. 은 빌리는데 연이자 39%예요. 이렇게 높은 리스 금리는 빌려줄 수 있는 은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높은 리스 금리는 종종 가격 폭발의 전조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온스당 100달러 이상으로 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은 가격이 올해 들어 30g당 10만 원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3만 원대였어요. 금은 같은 기간 절반 정도 올랐는데 은은 2배를 훨씬 넘게 뛰었거든요. 공장에서는 은이 없어서 생산 라인이 멈추고 투자자들은 은을 사재기하고 있어요. 매년 수천 톤씩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새 광산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람들은 은을 금의 싸구려 버전 정도로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은이 가진 독특한 성격, 보석이면서 동시에 공업 원료라는 이중 정체성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금과 달리 음은 쓰면 사라지는 소모품이에요. 캐낸 은의 절반이 훨씬 넘는 양이 공장에서 소비되고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 만들 때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고 스마트폰 회로에 들어갑니다. 제품 안에 아주 얇게, 아주 넓게 퍼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론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해도 경제성이 안 나와요. 스마트폰 하나에서 은을 추출하려면 분해하고 화학 처리하고 정제하는 비용이 새 은 사는 것보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한번 쓰고 상당 부분은 사실상 사라지는 금속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2011년에도 애은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램당 1,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600원대로 폭락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2011년에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공장에서는 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실물 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훨씬 컸던 거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진짜로 은이 필요해요. 태양광 패널 한 장에는 5g에서 15g 정도의 은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산업이 1년에 쓰는 은만 4,000톤에서 7,000톤 수준입니다. 왜 태양광에 은이 필요할까요?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데 이때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전도성이 아주 좋은 금속이 필요합니다. 은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리도 전도성이 좋지만 은만큼은 아니거든요. 패널 효율을 1%라도 높이려면 은을 써야 됩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은 사용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인버터, 충전 시스템 이런 데 다 은이 들어가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은 수요도 같이 커지는 구조예요. 거기다 오지 통신 장비에도 은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서운 반전이 나옵니다. 은 가격이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대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중국 업체들이 이미 은 없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구리로 대체하는 건데 효율은 5% 정도 떨어지지만 가격은 30% 싸요. 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런 대체품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롱기, 징커 같은 중국 태양광 회사들은 구리 패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2023년에는 5%였는데 2024년에는 15%로 늘었습니다. 이 추세면 2026년에는 3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은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도 은 대신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를 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10년 뒤를 보면 은이 지금처럼 필수 소재일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 시대에는 은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었는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그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은을 가장 많이 써버리는 곳은 중국 공장입니다. 산업용 은 수요의 40% 안팎이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은 시장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은을 전체 자산의 일부로만 담는 겁니다. 5%에서 많아야 10% 수준이 적당해요. 은에 올인하면 변동성 때문에 멘탈이 버티지 못합니다. 실물 은보다는 ETF가 훨씬 낫습니다. 실물 은을 사면 보관 문제가 있고 대팔 때 수수료도 비싸거든요. ETF는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은만 사지 말고 금도 섞으세요. 은이 빠질 때 금이 버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산회사 주식이나 원자재 ETF 같은 걸로 분산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은 가격이 빠지고 미국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은 가격이 올라요.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은이 50% 올랐으면 일부는 이익 실현하세요. 더 오를 거라고 버티다가 반토막 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만큼 오르면 기계적으로 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절 라인도 정해놓으세요. 20% 빠지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요. 손실을 제한하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은이라는 금속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이 늘어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2025년에서 2028년 사이가 은의 전성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재 개발이라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들어가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걸 인정하고 접근하세요. 적당히 담고 장기적으로 보되 반드시 분산 투자하세요. 음만 보지 말고 금, 구리, 백금 같은 다른 귀금속도 같이 보세요. 원자재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공부 자료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특정 상품을 사라는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각자의 책임으로 하셔야 돼요. 음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거꾸로 큰 손실을 안길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니까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